Rule number 1, never take your eye off your opponent. 1994년에 데뷔해 지금까지 쭉 쉼없이 활동하며 필모를 차곡차곡 쌓아온 배우 스칼렛 요한슨. 어느덧 30대 중반인 지금 50여 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캐릭터를 연기했는데요. 정작 그녀를 생각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 역시 섹시 여전사 블랙 위도우겠죠? 하지만 그녀가 해왔던 연기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 하나의 틀로 정의하기엔 정말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흥행력과 연기력을 모두 갖춘 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필모그래피 훑어보기 10편. 바로 보시죠. 아무래도 아역 배우 출신이다 보니 꼬꼬마 시절 작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데뷔작은 분량이 너무 적고 다른 영화들은 찾아보는 것 자체가 힘드니 언급할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스칼렛 요한슨이 나왔다는 건 이미 많이들 알고 있겠죠. Would that include his buttock region? 언제나 동생 알렉스의 행동을 보며 한심하다는 듯 옆에서 썩소를 날리는 누나. 심지어 동생이 수두에 걸려서 학교를 쉬게 됐는데도 걱정보단 독설로 약을 올리죠. 보통 막둥이라면 귀엽게 봐줄 법도 한데 아마도 이런 환경에서 자란 덕에 4대1의 상황에서도 꿀리지 않는 강한 멘탈의 아이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진짜 동생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을 땐 진심 동생을 걱정하는 강단 있는 모습으로 어른들을 흠칫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The it you're referring to is my little brother. 짧지만 이 영화 내에서 꽤나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이 소녀가 지금의 대스타로 성장하게 될 줄. 고등학교 졸업 후 딱히 계획은 없고 그저 남들 골탕 먹이며 낄낄대는 것이 일상인 두 소녀. 하는 짓이나 말투나 표정이나 누가 봐도 정말 오래된 절친이지만 졸업 후 현실에 부딪혔을 땐 서로 상반된 길을 걷게 됩니다. 그중 현실에 금방 적응하는 친구 레베카를 연기한 스칼렛 요한슨. 이상주의자 친구의 변덕을 받아주다 끝내는 사이가 소원해지는 캐릭터죠. Fuck you. Have fun living with your dad for the rest of your life.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소녀를 연기하는 만큼 아직은 풋풋하고 애티를 다 벗지 못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그 풋풋함과 거리가 먼 의외로 무겁고 조금은 쓸쓸한 성장통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그 중심에는 찐 주인공 도라버치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때까진 스칼렛 요한슨이 배우로서의 빛을 크게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하지만 다음 영화부터는 완전히 달라지죠. 자, 이젠 제법 아역의 티를 벗고 어른스러운 연기를 하게 된 그녀. 이제 갓 결혼한 그녀는 남편을 따라 일본에 왔지만 맨날 일한다고 밖으로 도는 남편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거기다 본인의 미래까지 불확실해 외로움과 번민으로 가득한 무기력한 여성이죠. For relaxing times, make it Suntory time.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호텔에 묵고 있는 중년의 남자와 우연히 마주치며 자신과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불륜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둘 사이의 감정 교류를 꼭 사랑이라고 정의하기엔 너무도 복잡, 미묘, 섬세, 정밀, 세밀한 감정들의 복합이기 때문에 사랑보단 원제인 로스트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I'm stuck. Does it get easier? 뭐 이때만 해도 지금과 달리 청순한 이미지가 참 인상적인데요. 특히 이 핑크 단발은 정말 강렬하네요. 하지만 청순의 시대는 이제 끝. 야망 넘치는 남자의 마음을 뒤흔들 정도로 치명적인 매력을 장착한 그녀는 이 영화 속에서 폭풍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식 크리스 때문이죠. 각자 부유층 자제의 오빠와 사귀고 여동생과 사귀고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이놈이 나타나 그녀에게 강한 이끌림을 느낀다며 위험한 만남을 자처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꼬여버리죠. We can't do this. 결국 누구에게나 욕망이 대상이 될 뿐 정작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그녀.
사실 이때 인성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매우 안타깝지만 이 영화의 주제처럼 어쩌면 그녀의 운명은 더럽게 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스칼렛 요한슨의 판무파탈적인 매력이 굉장히 잘 부각된 영화였는데요. 그녀의 성공은 운보다 실력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야 우리가 가장 익숙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붉은 머리에 올검 코스튬, 장비빨 없고 약빨 없고 신발 없이 오직 본인 몸뚱이 하나로 싸우는 히어로. 게다가 어벤져스 멤버들이 영 좋지 않은 일로 방황할 땐 늘 곁에서 토닥토닥. 그녀는 가장 인간적인 히어로이면서 어벤져스 멤버들에겐 엄마 같은 존재죠. 사실상 첫 등장 때만 해도 인지도 바닥이었는데 이제는 그녀의 활약 덕분에 인기 캐릭터가 된 블랙 위도우. 원래는 이 배역에 에밀리 블런트를 캐스팅하려고 했었다죠. 물론 그분 역시 나름대로 이 캐릭터를 멋지게 소화했겠지만 이제는 다른 배우의 블랙 위도우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 블랙 위도우가 이제 마지막 영화만 남기고 떠난다니 정말 아쉽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Where's Barton now? 다 쓰러져가는 폐장 직전의 동물원 로즈무어 애니멀 파크. 그런데 이곳에 동물의 동자도 모르는 새 보스가 나타났습니다. 이사하려고 찜해둔 집에 동물원이 딸려 있었던 거죠. 팍세권 하는데 세상에 이런 팍세권이. 그리고 그곳에 근무하는 몇 안 되는 직원 중 책임감 있고 헌신적이고 어떻게든 이곳을 살려보려 애쓰는 사육사 켈리가 있었죠. 동물들을 돌보느라 주말도 없고 연애도 못하고 그렇지만 누구보다 동물을 사랑하는 그녀. 그녀는 뜬금없이 이 집을 구입한 새 주인의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I have a question for you. Why did you buy this place? Why not? 뭐지? 이 당당함? 그렇게 그녀는 이 남자의 모험에 함께 뛰어들게 되는데 어쩌면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믿어주고 서포트하는 그녀가 있었기에 이 동물원이 다시 살아났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네요. 굉장히 소소하지만 꽤나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Good morning, Theodore. 이번엔 마치 홍철 없는 홍철팀? 얼굴 없이도 그녀의 대표작이 되어버린 바로 그 영화. 그녀는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인공지능 운영체제 사만다로 이런 딱딱한 말투가 아닌 정말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은 부드럽고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의 AI를 연기했는데요. Keep going. Keep going.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던 테오도로에게 나타난 그녀는 그와의 감정 교류를 통해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AI로 진화해가고 결국 둘은 사랑의 감정까지 느끼게 되지만 이로 인해 갈등하고 혼란을 겪고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죠. I can feel the fear that you carry around. 그녀는 이렇게 목소리만으로도 호평을 받을 만큼 인상적인 연기를 영화 속에서 펼치는데요. 더불어 사만다는 자비스와 함께 인공지능계의 양대 산맥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빅스비나 기가지니가 이거 반만 해줘도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앞에선 목소리만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다면 이번엔 반대로 최소한의 대사와 올루드 연기로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 그녀는 기본적으로 외계인이란 설정이지만 무표정한 표정으로 남자를 계속 사냥하기만 할 뿐 의도가 뭔지 목적이 뭔지 도무지 설명도 없고 난해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호함 속에서도 그녀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매우 혼란스럽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그녀를 보며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면 관객 역시 현자 타임을 겪게 된다죠. 이미 당시엔 스타 반열에 올라 있었던 그녀였지만 이런 생소한 영화에도 도전하고 굉장히 다양한 연기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Come to me. 참고로 올루드라니까 뭐 있을 것 같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더빙에도 여러 편 도전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영화 싱에서는 OST Set It All Free를 직접 부르며 숨겨진 노래 실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When you set it all free, all free, all free. You set it all free. 뭐 사실 숨겨졌었다기보단 이미 이전에도 OST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고 다른 가수들과 콜라보레이션 앨범을 낸 적도 있었고 단독 앨범으로 가수로서의 인정을 받았던 이력도 있었으니 이쯤 되면 겸업 뮤지션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뭐야 못하는 게 뭐야. 그런 의미에서 가수가 되기 위해 오디션에 도전하는 이 캐릭터 애쉬는 그녀의 음악적 욕구가 어느 정도 투영된 캐릭터는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자, 마지막 10번째 영화는 그녀를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후보로 올려준 그 영화 결혼이라 쓰고 이혼이라 읽게 되는 정말 현실적이고 예리한 시선의 파경에 관한 이야기. 일단 오늘 이야기한 영화의 순서를 자세히 보면 개봉 순서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영화를 가장 마지막에 놓고 싶어서 정한 순서였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인상 깊었고 또 이 영화 속 스칼렛 요한슨의 연기는 그녀의 연기 인생 중 절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How are you doing? 특히 변호사와 만나서 결혼 후 겪었던 심경 변화를 넋두리하듯 이야기하는 씬. 대사량도 많고 컷도 없고 그 긴 호흡의 연기를 진심을 담아 화면 너머로 전달하는데 마치 나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녀가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 부분에 다 들어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또 남편 찰리를 욕하기엔 또 안쓰럽기도 하고 점점 진흙탕이 되어가는 둘의 관계를 보면서 이쪽도 안타깝고 저쪽도 안타깝고 이렇게 삼자의 입장에서 봐도 머리 아픈데 본인들은 오죽할까요? 아마도 이 영화는 이런 이혼의 과정 역시 결혼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스칼렛 요한슨 필모그래피 훑어보기 10편이었고요. 이상 묵이었습니다.